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비타민C 고용량 11개월 차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자, 제가 9개월 차 후기를 남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한 9개월 정도 하고 나서 모든 수치가 이제 일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약을 고지혈은 일단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제일 약한 거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당뇨 약도 굉장히 약한 거로, 제일 약한 거로 줄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 약, 고혈압하고 당뇨약은 먹고는 있는데 굉장히 약한, 가장 약한 약으로 먹고 있고요. 그 수치, 고혈압 수치도 정상이고요. 약을 먹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상이고, 그 당뇨 수치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식전 공복 혈당도 정상.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140으로 처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140, 150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나면 이제 120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약은 먹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약을 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월 차 현재 이제 약은 먹고 있다. 고혈압 약하고 당뇨약을 가장 약한 농도로 지금 먹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거에 대한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비타민C 고용량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것을 꾸준히 먹은 효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타민 C만 처음에 좀 먹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00도 이제 먹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이제 같이 B100 먹을 때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비타민 C 처음에 먹을 당시에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약을 갖다 분산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산해서 한꺼번에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먹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고지혈증 약은 먹지 않고 고혈압하고 당뇨 약을 가장 약한 농도로 먹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 먹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요. 약을 그냥 부담 없이 먹고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C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전히 4알씩 하루에 12알 12g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00은 하루에 한 번 점심 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저녁 때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잘 저는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은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막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설렁설렁 하고 있고, 하루에 한 30분씩 걷는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한 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스쿼트가 아니고 스쿼시라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 라켓 비슷한 거로 공 치는 게 있어요. 스쿼시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칠 때마다 1시간씩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시 그것도 운동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좀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하고 달라진 거는 스쿼시를 시작을 했고, 그 스쿼시 시작한 지는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과 같이 비타민 C 12g 매일 먹고 있고, 비타민 B100 매일 하나씩,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하나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 가장 약하게, 그 다음에 당뇨약 가장 약하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그때 20kg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빠진 상태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도 유지가 되고 있고 몸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개월 차 비타민C 고용량 먹은 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고용량으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저처럼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지병이 없다면 다른 먹는 약이 없다 하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까지 같이 이렇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 같이 먹게 되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개월 차 후기를 남긴 후에 여러 질문들을 저한테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C를 하루에 12g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병까지 있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까지 있는 사람이었지만 12g 먹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몸이 굉장히 좋아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2g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더 많이 먹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경구로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 맥시멈으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사람마다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그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점까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흡수하지 못한 건 오줌으로 나오니까 많이 먹어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 자체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배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뭐 만에 하나 많이 먹어서 난 너무 걱정된다,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스럽고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자기 몸 상대로 그게 실험하는 거 아니냐, 뭐 확실하게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걸 먹게 되면 효과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사람한테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근데 아직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연구들은 의사들도 그렇고 뭐 제약회사도 그렇고 연구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쉽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서 약을 먹었을 때 사람 몸 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뭐 의사라든지 어떤 그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증명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범위 내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돼 있고 그러한 무수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규명이 된 상태에서 비타민C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비타민C 고용량을 하신다 그러면 그 효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먹으니까 그게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하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할 때도 정말 운동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억지로 운동하기 싫은데 한다 그러면 그 운동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도록이면 받지 않고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자기 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비타민C 고용량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 게, 비타민C 그러면 고용량을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드셨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 비타민C 그냥 정제용으로 된 거, 딱딱한 알약으로 된 거,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뭐 고 땡땡 그 회사 제품 그 비타민C를 먹었는데
그거 뭐 어떤 비타민 C든 재료 물질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거든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이제 그 비타민 C 이제 정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딱딱하게 고용제를 집어넣어서 딱딱하게 비타민 C 외에 고용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 서브스트레이트 물질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속쓰림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속쓰림이 있다가 제가 식도염도 있었거든요. 지병이 식도염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속쓰리다 말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식간에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좋았고, 뭐 이제 의사분들 말씀으로는 그런 고용제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가루로 형태로 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그런 속쓰림 현상이 훨씬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쓰림 현상이라든지 위장 장애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걸 참고해서 가루 형태로 드시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먹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부작용들은 없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장 계통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좀 안 좋고 위나 장 이런 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 하시게 되면 조금 오랫동안 그러한 부작용들, 설사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속이 위장이나 장이 안 좋게 되면요, 속이 불편하게 되면 머리까지 아픕니다. 저도 이제 식도염도 있고 이제 위장이 좀 안 좋은 케이스여서 그 속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비타민 C 먹기 전에도 있었고 이제 먹은 후에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계속 먹고 이제 그 속쓰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금세 없어지면서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속이 안 좋으면, 위장이 안 좋으면 머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가다가 나는 비타민C를 먹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C를 끊었다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비타민C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그 지병, 뭐 위장이 안 좋다든가 장이 안 좋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뭔가 지병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고, 비타민C를 꾸준하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견딜 수만 있다면 꾸준히 먹는다면 그런 것도 완화가 되고 좋아지는 거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뭐 이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금방 좋아졌고, 지금 뭐 12개월 차 계속 먹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비타민C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비타민C 뭐 먹었는데 속쓰림이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타민C 먹으면 뭐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100 이런 것들을 왜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왜 또 체중이 빠지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모르죠. 여러 가지 어떤 작용들을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비타민 C가 혈관이나 그 혈액에서의 좋은 작용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 전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하죠.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서부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한 20kg 정도 빠졌고, 특별하게 뭐 심하게 뭘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타민C 먹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운동이나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나타나면서 체중이 빠졌고요. 체중이 빠지면서 굉장히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힘도 있고 몸 상태가 좋으면서 체중이 20kg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 효과라고, 그것이 비타민C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체중이 그 왜 빠지는지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든지 뭐 아시는 의사분들한테 여쭤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의사분들도 잘 모르겠죠. 체중이 비타민C 먹고 체중 빠졌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비타민C가 그러한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게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체중이 빠졌고요. 근데 몸에 이상이 전혀 없으니까요.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었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이고 몸에
가지고 있던 지병조차도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요. 이게 체중이 빠지는 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사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면서 운동을 조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면서 그러한 효과들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걷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꼭 걷는 거, 주변에 자기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한 30분 정도 걷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 그러면 좀 되도록이면 공기 좋은데 좀 걸으면 좋겠죠 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근황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건 대답도 드렸고, 뭐 체중 빠진 이유도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개월 차인데, 12개월 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간격을 조금 늘려서 뭐 15개월 차, 2년 차, 3년 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후기를 남길 거고요. 저도 뭐 비타민 C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떠한 제 몸에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효과들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되라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남기는 거니까 괜히 뭐 이렇게 좀 뭐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올린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이렇게 남기시면 다른 분들도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비타민 C 고용량을 하실 분도 계시겠고 또 안 하실 분도 계시겠죠.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나는 뭐 이걸 먹어야 될지 막아야 될지 아주 그냥 구체화 시켜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걸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의사들 잘 모르니까. 거기 제약회사 연구원들도 잘 몰라요. 100%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려고 이렇게 애쓴다 하더라도 100%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약들도 임상실험을 하고요. 그 임상실험도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실험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몇백 명 정도, 뭐 좀 많다 그러면 몇천 명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임상 수치를 통해서 이제 FDA나 이런 데에서 승인을 내주잖아요, 약 같은 것도. 그러니까 100%다 전부 다 그걸 임상 실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사람 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약도 이제 허가를 해주고 그런 거니까. 근데 비타민 C는 약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건강 보조제고 영양제죠. 근데 영양제로이지만 비타민 C는 조금 고용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약과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떠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용량으로 이제 드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동영상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먹었는데 좋았다 이걸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도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먹겠다, 고용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면 그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드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여전히 불안하다, 나는 뭐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러시면 안 드시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정맥으로 비타민 C를 경구로 해서 먹는 거는 아까 이제 몸 안에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비타민 C가 흡수되는 그 양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이상은 몸 안에서 비타민 C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줌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비타민 C를 많이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경구로 들어갈 때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링거 형식으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효과가 다르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맥으로 해서 이제 링거 형식으로 비타민 C를 고용량 전 90g까지 맞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맞았을 때 그걸 맞고 나서 굉장히 몸이 개운하고 좋다는 걸 느꼈고요. 일시적으로 그걸 맞았을 때 혈당이 조금 한 2, 3일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2, 3일 후에는 같이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는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몸은 굉장히 개운했고 혈당이 한 2, 3일 정도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몸은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고요. 그 90g 맞았을 때 굉장히 잠을 잤어요. 90g 그 링거 맞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했고 잠을 자면서 링거 90g을 맞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고 비타민C 90g을 맞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는 경구로 이제 먹는 거는 그 흡수하는 양이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을 때는 그 경구로 12g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좀 몸이 피곤하거나 약간 좀 머리가 멍멍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링거로 90g을 맞았더니 그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몸이 피로하고 뭔가 좀 제가 제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일이 있다 할 때는 정맥으로 해서 90g 정도 비타민 C를 앞으로 맞을 생각입니다. 물론 매일 맞을 필요는 없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저런 게 이렇게 맞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한 번 더 제 경험상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용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 고용량으로 했을 때도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정맥으로 이렇게 고용량으로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1개월 차 비타민C 고용량 후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뭐 1년 차, 12개월 차,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유튜브 그 밑에 댓글로 이렇게 질문이든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